기본을 안 쓰고 차별화만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지 그러는데 아직까지 공부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안 계시지만 실제. 그래서 너무 차별화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 보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개인 보호. 왜 중요한가요? 자, 올해 핵심 그 사업이 작년에 3대 안전수칙에 개인 보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올해도 그 개인 3대 안전수칙이 올해도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추락, 그 다음에 끼임, 그 다음에 개인 보호입니다. 그래서 개인 보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답안에. 3대 안전수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제 집중관리한 추락, 끼임, 개인 보호에 대한 집중관리가 현장에서도 실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3대 안전 수칙이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보호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빼고 차별화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키워드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선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초심을 상기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건설안전기술사는 워낙 이제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가 좀 줄었습니다. 왜? 작년에 이제 많이 적게 뽑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900명대, 1000명까지 갔다가 900명, 800에서 900명대,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한 700명 후반 정도의 본들이 보십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안전기술사의 특징이 기술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시는 경우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비율로 보면 한 80%가 기술사를 하나 내지는 두 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세 개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은 토목, 시공, 그 다음에 법과 관련된 안전 내용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목에 대한 문제를 깊게 볼 게 아니고 건축에 대한 깊게 볼 게 아니고 포괄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 그 바탕은 안전과 연계된 부분. 그래서 항상 기술적인 내용 플러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항상 결합이 돼서 답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에 집중을 하는 거고 건설기술진흥법은 품질과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의 62조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건설안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법은 보건법이 주다. 그 다음 관련된 게 건설기술진흥법, 지혜안전법, 시설물 안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돼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안전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안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많이 뽑을 거고 그 대신 3월 19일인가요? 산업안전 지도사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기술사에 대한 부분은 이 관리 주체가 어쩌면 건설기술진흥법 내지는 기술사법에 해당이 된다면 산업안전 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래서 요즘에 산업안전 지도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 지도사는 되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이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험을 봅니다. 없는 분들보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출제 경향을 보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다. 기출문제. 안전은 문제들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나오는 문제. 왜? 중요한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건축, 토목에 대한 특정 공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필요로 한다. 하나에 대한
어떤 공법이나 이러한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법이 나오면 시공 순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공기술사도 시공 순서 및 시공 시 주의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답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에 있어서는 시공 순서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왜? 그 시공 순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부분이 안전관리자 내지는 안전에 대한 담당하는 분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법이 나오면 시공 순서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출제 경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익히 접하고 있고 많이 들어보고 그러한 문제들이 나온다. 그래서 안전은 예측이 된다, 문제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하고 이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라는 거보다 확률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높습니다. 그러면 다 학원마다 야, 다 적중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보고 저한테 준비해 주셔가지고 실전 문제 한 거 다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다 예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좀 더 여러분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뿐 그 정도지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이 문제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게 다 예측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점수는 안 나오거나 합격이 안 되거나 그렇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 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 조항과 똑같은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법 조항에 대한 키워드를 그대로 따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시공의 어떤 시공 기술사를 취득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공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나오면 시공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신 있게 답안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즉 기술적인 부분과 안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답안에 있어서의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이 다 출제된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똑같이 잘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별화에 대한 부분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차별화는 내용을 많이 쓰고 특별하게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키워드 하나입니다. 키워드 하나, 그 다음에 대제목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전체 점수를 크게 차이나게 만들고 합격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법에 대해서는 모든 법을 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한다. 법 개정 사항이 첫 번째, 두 번째 정책적인 부분, 이슈 사항에 대한 내용 위주의 법을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여러분들이 법을 하고 얘기를 하면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외우는 것보다는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부분이 몇 조 몇 항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워낙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답안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에 대한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시공에 대한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요번에 문제 중에 국착공사의 기울기입니다. 그것이 안전 안 하신 분들은 그게 법사항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시공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을 묻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래서 콘크리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안전 안 하신 분들은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부분만 시공적인 부분을 가져갈 거고, 근데 실제 묻는 거는 법과 관련된 내용이 실제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에 대한 내용이다 아니다라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답안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되게 크게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답안에 접근을 하면 실제 묻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쩌면 안전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좀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콘크리트 공법 문제 있으면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문제는 이번에 보시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타설 양색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점검에 대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토목 시공은 설계 재료 시공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에는 시공 단계별 제일 유형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시공 시 유의사항. 근데 요즘에 시공 시 유의사항이나 문제점 있는 거가 같이 혼용이 돼서 이제 실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 같은 경우는 법 조항에 대한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번 시험에 한 두세 문제는 법 조항하고 거의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3, 124, 125에 역시 법 조항하고 똑같이 키워드로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칼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위의 위험요인과 재유형별 안전대책. 요번에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117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의.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시공에는 콘크리트 압송 작업 시, 펌핑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대책이라고 나오는 거고, FCM에 대한 문제가 공법 특징 안전 대책이면 여기는 가설공법 종류 특징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터널 여굴 최소화 대책 나왔습니다. 여기도 여굴 원인 방지 및 처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안전과 시공이 혼돈돼서 나온다. 이게 안전 문제인지 시공 문제인지 모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키워드라든지 이러한 게 여러분들이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 자, 이번 문제 보면 토목 시공, 그 다음에 건축 시공, 그 다음에 건설 안전 문제를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 시공에 안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매교시 한 두 문제, 막 세 문제씩 나왔습니다. 이게 안전 문제인지 시공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봤을 때 건축 시공 기술사를 시험을 봤다면 아마 한번 반은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문제가 안전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가 실제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시공을 안 따시고 안전을 먼저 하신 분들은 안전을 빨리 따시고 시공을 도전하시면 오히려 쉽게 딸 수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키워드, 우리 요즘에 이제 최근 스마트 건설 안전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안전에서도 대제목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자체가 이슈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 제가 이제 법 개정 사항을 이제 몇 개만 해놨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법과 관련된.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기술사는 중대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정의, 사업주 책임자,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것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시공기술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조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서 서술하라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안전에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 대해서 물어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정의부터 해서 처벌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내용이 아니라 관리체계의 구축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1호, 2호 현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1호, 2호. 어제도 이제 사고가 났고. 이제 그러한 문제. 그러면 이제 3월달 시험, 이제 4월달 시험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개정이 되면 거의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에 대한 문제 또는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거의 문제에 반영이 된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특히 어떤 사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워낙 많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박해서 워낙 큰 사고들이 이제 많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안 낼 수가 없고 특히 이제 건설 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채점 비리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많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기출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 위주의 문제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뭐 어려운 문제, 막 이상한 문제는 사실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사고와 관련된 내용, 뭐 이제 기본적인 화재하면 화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붕괴에 대한 문제가 나면 붕괴, 그다음에 타워 크레인 붕괴면 타워 크레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고를 보면 거의 큰 사고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 특히 이제 2012년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진 문제, 거의 매회 지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지진의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지진에 대한 출제 비중이 많다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왜? 최근 기본적인 지진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제주도에 지진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저 어디죠? 밑에 섬 화산 폭발을 해서 또 어마어마한 또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어떤 지진에 대한 한동안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예상을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코로나에 대한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우리 해체에 대한 사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쿠팡 화재 일어났을 때 화재 문제가 또 계속 출제가 되고 그러한 문제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6호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월 11일 날 문제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체 사고가 났습니다. 자, 126면 한 8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고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풀이한 것 중에 뭐 파괴에 대한 부분, 뭐 자립고에 대한 부분, 온도 제어 양생, 타설, 한중 콘크리트 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악천후 정도가 다 예상이 됐던 문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철거 사항과 관련해서 해체 공사라든지 이러한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도 다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문제는 뭐가 나올 거예요? 예상되는 문제? 강조한 뭐 지진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화재 문제, 폭발 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 1호의 현장이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그거 관련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법조항에 채석장의 어떤 낙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붕괴 위험 조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물론 사면에 대한 붕괴도 하지만 그 위치가 어떤 채석장의 어떤 붕괴입니다. 채석장에 대한 게 분명히 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슈가 됐던 사항이나 이거를 제가 126회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 126회 문제 나온 거와 연관성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했다고 이걸 막 외우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흐름을 한번 보시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고 또 이러한 문제를 내가 127회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나 이런 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6회에 했던 내용을 제가 일부러 똑같이 제가 다시 한번 시작 시점에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여러분들이 127회를 준비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1호에 보시면
사망 만인율이 나오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핵심 사고 요인 중에 3대 안전수칙을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추락, 끼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개인보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4대 사망 요인이 추락, 끼임, 충돌, 질식인데 작년에 집중관리한 게 추락, 그 다음에 끼임, 그 다음에 개인보호가 안전수칙 3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만인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달라지는 걸로 1호가 이번에 문제가 나온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의 의무사항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나온다고 했다가 이제 올해 이제 첫 번째 시험에 실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역시 대표이사 경영자의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역시 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이제 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출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와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해서 답안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법과 관련 내용이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문제가 이제 요번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계획 5요소에서 이제 스마트에서 자,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뭐 차별 아이템이나 뭐 사례로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회사나 어떤 이제 건설 사업관리 용역에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회사마다의 건설 안전에 대한 어떤 정책,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차별화될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키워드로 가지고 가거나 우리 회사만의 안전 부분, 특히 이제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서 우리 회사만의 안전보건 체계 관리에 대한 구축 방법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또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답안의 차별화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계획의 5요소에서 스마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이제 작년에 법 개정 사항으로 또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MSDS는 여러분들이 항상 또 가지고 가야 될 차별 아이템입니다. 작년에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 됐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겁니다. 특히 또 이 문제 역시 공통 키워드로 항상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 사항으로 출제가 됐었고 여러분들이 답안에 항상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안전보고서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요번에 이제 또 법 개정상으로 됐었는데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실 우리 건설 현장보다는 플랜트라든지 화학 쪽, 즉 화학안전 기술사라든지 기계안전기술사 이쪽의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시공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이제 그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는 MSDS가 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는 간혹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우리 건설 안전 쪽에는 좀 더 이제 관심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다리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사다리에 대한 이번에는 가설 경사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고 사다리 문제는 지난번 125회인가요? 사다리에 대한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다리에 대한 어떤 부분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계에 대한 부분. 비계는 이제 워낙 뭐 이제 많이 중요성이 되니까 여기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방호 덮개라든지 방호 조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돼 있습니다. 이동식 비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4대 악성 사고에서 추락, 끼임, 충돌, 질식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1월달 안전 보건에 대한 정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기기에 대한 부분, 굴착기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미세먼지, 또 이제 뭐 여름에는 이제 뭐 온열 질환, 그다음에 겨울에는 한냉 질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한동안 이제 많이 축제가 됐었죠, 실제.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실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래에 지금 또 미세먼지가 많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이제 안 좋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코로나 이전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초미세먼지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동안 또 언급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시행령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지금 안전보건, 월간 안전보건에 이렇게 문제가 이제 나왔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내용, 이거 뭐 워낙 뭐 많이 나왔습니다. 잡지에도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뭐 어떤 세미나 자료라든지 모든 문제 이제 중대재해처벌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에서 추락기인 보호구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락기인 보호구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앞에서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 중에 특별 감독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본사 원청 발주자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 역할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이 돼 있고, 이제 화재 폭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법 개정 사항으로 이제 도급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청과 도급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제 관계수급자, 수급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다음 시험하고 올해 시험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도급인, 도급사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이라는 수급인에 대한 어떤 내용이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설 현장, 산업안전 현장의 추락기인 보호구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자, 올해도 똑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하나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답안을 키워드로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대제목. 사막사고 근절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수칙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에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새로운 거가 아니고. 그렇죠? 왜? 올해도 이게 유효하다. 현장마다. 아마 여러분 현장에 계시면 아마 이거 현수막 거의 다 아마 다 붙여놨을 겁니다. 아마 올해도 아마 붙일 겁니다. 조만간에. 며칠 전에 정책 발표한 거에 똑같이 이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에 현장에 또 현수막이 다 붙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하면 안 되지. 그다음 이제 보도 자료에 보시면 뭐 역시 추락 끼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화재 폭발 여기 보시면 위험의 외주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작년 뭐 해체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슈가 되는 겁니다. 하도급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이슈가 돼서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급자의 안전조치 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년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입니다.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대한 부분이다. 작년에 역시 나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스마트 건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언택트로 해서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대면 교육이 아니라 모바일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VR, 그 다음에 IoT 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23의 문제가 뭐 플립러닝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요즘에 이제 드론으로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안 다니고. 이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휴게 시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휴게 시간 역시 올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법은 올 아마 8월 달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에 대한 규정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안전보건규칙에 들어왔고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이 법조항으로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8월 달에 아마 8월 달이죠. 8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지금은 들어가 있고 8월 달에. 그래서 휴게시설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래서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던 거고요. 자, 이제 4월 달에 보시면 이제 도급인의 책임이 커졌다라고 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얘기한 도급인, 관계수급인, 수급인에 대한 부분. 즉, 이게 뭐냐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원청과 이제 하도급에 대한 문제. 즉, 도급인이, 예전에 이제 어떤 사고가 나면 하도급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게 됐다라면, 이제는 모든 책임이나 관리 주체가 도급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수급인이라든지 관계수급인의 모든 안전관리 사항은 도급인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법 개정 이전에 월간 안전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게 작년 건데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수급인의 모든 책임과 권한이 책임이 도급인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망사고에 대한 어떤 이제 현장별 포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호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 의무 안전 인증이라든지 자율 안전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이사 발주자에 대한 산재에 대한 책임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보건계획 수립 이행에 대한 부분, 이사회 승인에 대한 내용이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끼임사고, 앞에서 얘기한 3대 추락끼임, 개인보호입니다. 역시 끼임에 대한 부분이죠. 끼임은 사실 건설 현장의 끼임보다는 제조업 쪽에 이제 끼임 사고가 가장 비중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추락재에 대한 비중이 많다. 그 다음에 끼임은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 어떤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 장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인 우리 플랜트 현장이나 이런 거. 작년에 이제 끼임 사고가 뭐 지게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간 비계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밀폐 공간에 대한 문제. 6월 달이 되니까 이제 밀폐 공간이 나옵니다. 밀폐 공간은 뭐 항상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좀 알아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있습니다. 밀폐 공간. 그 다음에 산소 농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 밀폐 공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강조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은 워낙 뭐 이제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 결국에는 이 이후에 얼마 전에 이제 또 사고가 똑같이 났습니다. 그래서 쿠팡 물류 사고에 대한 부분. 그 전에 이천 물류 화재로 인해서 뭐 20몇 명인가요?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화재에 대한 강화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서 화재에 대한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작업 중지권에 대한 부분, 근로자에 대한 작업 중지권. 그래서 작업 중지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작업 중지. 그래서 올해 역시 작업 중지에 대한 건 중요하다. 그래서 작업 중지에 해당되는 거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 중지, 그다음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한 작업 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중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법조항에 보면 작업 중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 작업 중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 작업 중지, 그 다음에 일반 작업 중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이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고에 타워 크레인 하면서 작업 중지권이 발동이 됐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작업 중지권이 뭐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하시는 분들은 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 요인이 있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법조항에 그거에 따른 어떤 책임이나 이러한 부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중지권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작업 중지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 중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고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작업 중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키워드로. 네? 키워드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IoT에 대한 부분, IoT 크라임 시스템입니다. 이제 갱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갱폼이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죠? 갱폼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출제가 됩니다. 갱폼. 자, 갱폼이 왜 출제가 되느냐? 이번에 사고 난 게 갱폼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갱폼이라고 하면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초고층에 해당되는 부분, 고층이나 초고층에 해당되는 부분이 ACS 폼과 RCS 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 이제 현대 아이파크는 RCS 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갱폼이라고 얘기하는 RCS 폼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고층에 대한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나 이게 보면 ACS 폼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RCS 폼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사고에 적용이 된 거푸집입니다. 갱폼 종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한 갱폼에 대한 문제. 이건 워낙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갱폼, 그 다음에 ACS 폼 내지는 RCS 폼에 대한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올해 나옵니다. 문제를 보니까 건축시공기술사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갱폼의 재예방 대책인가요? 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갱폼 작업 시 재예방 대책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예. 그 문제가 출제. 안전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재예방. 왜? 이번 사고가 갱폼 종류인 RCS 폼이 시공이 됐고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됐습니다. 갱폼의 재예방 대책인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 그러면 분명히 이제 우리 건설안전에서 갱폼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워낙 이번에는 콘크리트 문제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여름 문제, 온열 질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온열 질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렇죠? 실제. 온열 질환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이제 125회에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준비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보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되게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락.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전 10분 안전 미팅에서 TBM에 대한 부분. 이걸 뭐 워낙 많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도 아직 TBM은 출제가 됐나요? 안 됐죠? 출제도 됩니다. 아니면 써주시면 됩니다. 항상. 한 줄. 그래서 제가 한 줄 쓰라고 얘기한 게 몇 개가 됩니다. 오늘. 그러면 그것만 다 써도 한 페이지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키워드로 매일매일 머릿속에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모든 문제에 쓸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 그래서 작업점 10분 미팅에 대한 TBM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TBM은 모든 그 자료, 그다음에 거의 모든 그 공문에 점검 공문에는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업 전 10분 미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이제 뭐 감독자의 역할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역시 안전보건 체계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개보수 작업, 지붕 달비기의 사다리입니다. 이게 언제였죠? 6월이죠? 여기 중에 이제 두 개가 문제가 나옵니다. 올해 분명히 나옵니다. 지붕 달비계. 왜? 법 개정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 콘크리트 문제가 많이 나와서. 다음에는 달비계하고 지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찍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붕 달비계에 대한 부분은 사다리는 작년에 나왔고 지붕 달비계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플러스 벌목 작업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벌목 작업은 원래 이제 동절기 때 나오는데 동절기 때 벌목 작업을 많이 하죠. 벌목 작업 역시 법 개정 사항으로 대표적인 지붕, 그 다음에 달비계, 그 다음에 벌목 작업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락 사고 중에 지붕에 대한 작업, 개보수 작업일 때의 어떤 추락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식제에 대한 이제 원콜 서비스에서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 질식재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본부, 보건본부 신설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VR에 대한 교육에 대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풍 집중호우 비상대비 핵심 수칙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뭐 나와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나 이제 뭐 우기 때는 태풍이라든지 뭐 침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집중호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문제가 안 나온 게 이거와 관련해서 재작년에 문제가 나왔네. 문제 중에 뭐 부력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는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워낙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9월 달에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락사고에 대한 시스템 비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뭐 계속 반복돼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보면 성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면 어떻게 수입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면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뭐 해체라든지 여기에 반드시 성면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면에 대한 이게 포함되어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을 차단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살짝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10월에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이 역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원인, 대체,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 뭐 화재 위험 작업 전의 조치, 작업 중에 그 다음에 종료 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 내용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재 감시자는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전에 화재 감시자가 출제가 한동안 안 되고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 감시자는 벌써 작년에 두 번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화재 감시자 출제가 됐고 올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제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화재 감시자는. 반드시. 왜? 모든 문제에 화재 감시자를 다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화재. 그래서 이러한 화재 감시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라. 왜? 요번에 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항만 안전특별법 해가지고 제정이 됐습니다. 또 안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작년에 항만 현장에서의 큰 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평택항하고 부산항 아시죠? 컨테이너 부두에서 그 뭐 명칭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컨테이너에서 양쪽에 세워 있는 그게 이제 지게차가 건드리면서 이제 젊은이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만에 대한 사고, 즉 컨테이너라든지 어떤 그런 사고가 많이 생기면서 항만 안전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만 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별도로 안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돼서 건설 현장, 그렇죠?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됐는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건설안전특별법이 이제 뭐 제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건설안전특별법 여기도 이제 바로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큰 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추락방지대가 이제 스마트 추락방지대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이거와 관련된 뭐 최하사점이라든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대에 대한 부분이 추락 사고에 대한 문제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개인 보호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뭐 안전모 내지는 안전화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추락방지대가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안전대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붕공사 안전솔루션 해가지고 채광창 안전덮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크린사업장 조선 지원에 언급이 된 부분들이 뭐냐면 지붕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지원 사업으로 채광창에 대한 덮개에 대한 지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앞에서 문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지붕 플러스 달비개 플러스 벌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법 개정 사항으로. 그러면 지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인 지원 정책으로 크린 사업장 플러스 채광창 덮개에 대한 내용이 답안에 차별화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지붕 나오면 왜? 법 개정 사항 플러스 월간 안전 자료에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고가 많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사고 이제 빈도를 보면 특히 지붕 작업에 대한 사고가 유난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래에 태양광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죠? 태양광.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장이라든지 여기에 태양광,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고가 실제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두 건이 지붕에 대한 추락 사고가 실제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이나 여기에 들어가셔서 2021년 건설안전 사고 해가지고 쭉 치시면 사이트 하나 중에 이렇게 작년에 나와 있는 모든 사고가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붕 사고가 유난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붕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됐고 실제 그거와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러한 내용, 도급인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관계수급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야간 작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직무 스트레스와도 이제 연관이 있는 이제 그 다음 부분, 야간 작업. 그래서 제가 야간 작업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 규칙에 이제 조도에 대한 기준들이 나옵니다. 조도가 작년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야간 작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가지셔야 되느냐? 작년에 또 안양에서 이제 우리 그
도로 보수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세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렇죠? 세 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6시가 좀 넘었는데 겨울이라 어두웠을 때고 그거에 따른 이제 사망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 작업은 특히 우리 도로 보수 공사에나 인한 부분에 있어서 야간 작업에 대한 사고 빈도가 이제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 야간 작업은 기본적인 어떤 도로와 관련된 야간 작업 같은 경우는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 또 앞에서 이제 사고처럼 어떤 그 건설 기계와의 어떤 충돌이나 끼임 사고에 대한 빈도가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 야간 작업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답안을 쓰실 때 안전 대책의 하나로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야간 작업.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도심지 리모델링 공사했을 때 도로와 인도와 접한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대규모 건설 현장 내지는 뭐 노후해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답안에 끌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특정 어떤 공법, 뭐 특정 공정법만 아니라 포괄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건설 현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건설 현장이라는 내용은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해본, 당신이 있는 현장의 안전관리 사항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건설 현장이 한두 개입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안전관리 대책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또 야간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거는 도심지, 도로와 인도와 접한 이러한 부분 플러스 야간 작업도 하나의 차별화할 수 있는 안전 대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거. 왜? 작년에도 이제 야간 작업에 대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첫 번째 조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이러한 야간 작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작년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때 그 야간 작업에 대한 사고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대 작업이나 뭐 이런 부분, 이제 사실 여기는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야간 작업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설 안전보다는. 그렇지만 건설 안전에 있어서도 어떤 야간 작업의 빈도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따른 안전 대책으로 답안을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야간 작업자, 뭐 노동자 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거와 관련된 답안을 또 하나의 차별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붕이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지붕, 네. 개정사항. 그다음에 달비계 나옵니다. 벌목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법개정사항이 작년에도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월간 안전에 대한 내용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문제 안 나온 게 뭡니까? 다 안 나왔습니다. 달비계, 그 다음에 벌목, 그렇죠?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에 대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사다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나왔습니다. 이제 달비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곤도라는 125회 곤도라가 이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내용이 이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역시 도급인에 대한 내용도 이제 언급이 됩니다. 도급인의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작업환경 측정은 아까 뭐 터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작업환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인증. 자, 오징어 게임이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이. 역시 지금 벌써 한 5번 이상 됐죠? 게임 추락, 하나, 개인 보호구, 3대 안전수칙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게임과 추락 위험에 대한 부분이 우리 오징어 게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외국인 근로자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사장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데 사장을 미치면서 사장이 끼임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도망을 가고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에 이제 들어가는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끼임 사고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죠? 인사고에 대한 부분. 역시 이제 지붕에 대한 채광창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 보시면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이제 수준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 보면 안전보건 경영, 뭐 안전보건 관리 이런 부분이 이제 평가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회사마다의 뭐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락 비계, 그래서 선행 안전 난간 때 그래서 선행 안전 비계에 대한 부분이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선행 안전 난간에 대한 부분, 시스템 비계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출제가 됐지만 하나의 사례로 여러분들이 답안에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냉 질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어떤 시사 내지는 이제 기본적인 월간 안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간 안전 1월 달부터 12월까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챙겨서 이제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이슈가 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공기술사에 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 시방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시공에 대한 뭐 우리 토목 같은 경우는 뭐 턴키 보고서에 대한 내용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한다고 합니다. 역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내용, 특히 우리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도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역시 이제 여기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서 본 것처럼 건축시공에는 똑같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분명히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가져가야 되는 아이템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대재해처벌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분명히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서 문제가 안 나오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제목으로 공통 아이템으로 쓰시면 됩니다. 1페이지에 쓰시면 됩니다. 1페이지. 그렇죠? 이러한 모식도를 하나 그리고, 예? 뭐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거푸집 통발에 대한 내용으로 쓰셔도 되고, 뭐 터널 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쓰셔도 되고, 다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조직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작년에도 중요한 부분을 계속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조직,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조직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안전관리 선임 대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80억입니다. 80억. 내년에는 50억까지 이제 됩니다. 자, 이 안전관리자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선임 대상에 대한 부분이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사실 안전관리자, 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든지 안전보건 조정자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안전보건 조정자.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도 이제 안전보건 조정자 역시 법 개정 사항으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안전보건 조정자. 근데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5월 18일 날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전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5월 18일이고 실시는 11월 달에 됐습니다. 실제 작년의 문제는 반영이 안 됐다. 지금 이제 개정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된다. 그게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조직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교육,
특별안전교육. 이것도 이제 문제가 이제 뭐, 간혹 이제 출제가 됩니다. 앞에서 여기 좀 특별안전교육 10개를 쓰라고 얘기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특별안전교육에 대한 문제가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특히 타워크레인의 신호수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시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다? 특별안전교육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법 개정입니다. 어떻게? 매놀 작업하고 밀폐 공간이 합쳐졌습니다. 매놀 작업이 밀폐 공간입니다. 그렇죠? 밀폐 공간인데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34, 35 조항이 하나로 포함이 되고 내용이 두 개 합쳐져서 하나의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작업 중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워낙 이제 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주 오늘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자 작업 중지권에 대한 부분 이 내용.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 작업 중지. 그다음에 그거와 따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지 해제 절차에 대한 부분이 이 플로우 차트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제 절차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되고 이거 역시 하나의 차별 아이템 내지는 공통 아이템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로자 작업 중지권 해서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강조한 도금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 개정 사항으로 11월 달에 시행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7번, 8번 조항이 같은 장소에 이뤄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은 모두 이제 조급인의 어떤 책임과 권한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냐면 법조항에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항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게 되면 실제 작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발주자의 재해 예방, 산업재해 예방 조치 뭐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나오면 법 개정 사항이 있고 관련된 내용을 답안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지? 법조항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법조항이냐 아니냐의 내용도 틀립니다. 그렇죠? 다른 내용을 쓰고 땡땡땡 법 개정 사항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법 조항을 내가 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법 개정 사항이다라는 여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그나마 기본적인 점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그에 따른 이제 법 조항에 대한 신설 사항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 관리자, 안전보건 조정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라고 이제 표기가 됩니다. 안전보건 전문가. 여기 보면 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나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안전보건 전문가에 대한 사항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해당되는 내용, 위치, 어떤 도급 작업이냐에 따른 그래서 뭐 화재 폭발부터 뭐 산소 결핍까지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전문가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휴게 시설이 있습니다. 휴게 시설은 이제 8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8월 달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아니더라도 휴게 시설에 대한 내용은 답안에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래서 이제 법 개정 사항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붕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지붕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이제 세분화됐습니다. 사고에 따라서. 그다음 보시면 이러한 지붕에 따른 시설, 그다음에 지붕에 따른 이런 문제는 지붕에 대한 기본적으로 모식도가 그려지고 그거에 따른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식도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 나옵니다. 이제 또 그러니까 반드시 좀 짚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비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달비계에 대한 종류가 이제 세분화됐습니다. 작업 의자형하고 곤도라형으로 이제 구분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달비가 나오면 와이어 로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에 대한 폐기 기준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워낙 이제 뭐 중요합니다. 와이어 로프는. 그 다음에 작업 의자형은 이제 섬유 로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 의자형과 곤도라형이 구분이 됐다. 그리고 곤도라형은 와이어 로프에 대한 폐기 기준이고, 작업 의자형은 섬유 로프에 대한 폐기 기준이 언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 후 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 의자형 해서 이렇게. 자, 동절기 현장에, 동절기에 대한 어떤 사고를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보호구에 대한 부분. 안전대책, 한냉질환. 그 다음에 이제 양중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법 개정 사항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프트에 대한. 그래서 건설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를 이제 구분을 했다라는 게 이제 법 개정 사항입니다. 방호장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고, 타워크레인 전기안전점검, 제가 이제 타워크레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나오면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키워드로 차별 아이템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뭐 타워크레인은 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텔레스코핑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그다음에 이제 폭발 화재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또 법 개정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풍기, 배풍기에 대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걸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환기 시설에 대한 내용만 나왔고 아예 이제 명시가 돼서 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법 개정된 거죠, 그렇죠? 이전에는 통기,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거를 아예 환풍기라든지 배풍기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서 답이 명시가 돼서 나왔다. 그다음에 화재 작업 시의 준수 사항. 이게 작년에 2번이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화재 작업 시 준수 사항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번이나. 그죠? 이게 124, 125인가? 123, 124인가?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화재 위험 작업 시 준수 사항 똑같이. 앞에서 얘기한 도급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법조항이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재 위험 작업 시 준수 사항이라고 나오면 이게 법조항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답안을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씩은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법 개정 법사항으로 법조항이 똑같이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화재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답안에 항상 가져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화재 감시자 역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기본적인 법 개정 사항으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자, 화재 감시자가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또. 자, 작년에 이제 1월 16일 날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 언급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5월 28일 날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분이 됐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내용 역시도 화재와 관련된 보도자료, 그 관리 감독에 대한 강화입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 그 다음에 동시작업, 그 다음에 단열재 시공에 대한 임시 대피 훈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기계구에 대한 적지, 이제 앞에서 이제 본 이제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이제 전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법 개정 사항으로 반영을 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굴착 작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문제 똑같이 실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 개정 사항. 그러면 지금 보면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문제가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번에 안 나왔으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이제 문제 해설에 똑같이 이거를 띄워서 제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벌목 작업 문제 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자료가 작년에 이제 보통 이제 벌목은 이제 동절기 때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동절기 작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는 출제는 안 됐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벌목 작업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작업에 대한 재해 유형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뭐 추락재해, 떨어짐재해, 끼임재해. 근데 벌목 작업에서 재해는 여기에 보면 벌쏘임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여기 보면 볼도의 깔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벌쏘임에 대한 재해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모른다면 벌쏘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목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사망사고에 대한 유형의 벌도목에 대한 깔림사고 플러스 벌쏘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제 사망사고 유형에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한다? 뭐 추락, 끼임,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장비에 대한 전도,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러한 벌쏘임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 하나만 넣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보다는 키워드 하나가 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채점위원이 봤을 때 거의 뭐 한 사람에 대한 채점이 뭐 2, 3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에 대한 부분도 키워드라든지 중요사항에 대한 부분이 채점 기준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 위주로 본다라 그러면 그러한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내용을 많이 썼냐 적게 썼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부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벌목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하나의 중요 키워드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법규정사항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기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명시가 됐다. 좀 세부적으로. 해 보시면 전부 다 이제 기록에 대한 기록 보존에 대한 내용이 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화학이라든지 MSDS 또는 공정 관리 보고서에 해당되는 내용과 연계해서 하나의 답안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록 보존이 세부적으로 뭐 근로자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제조명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보호에 대한 청력 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이제 개정이 돼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명시가 돼 있다라면 그렇죠? 90데시벨로 명시가 돼 있던 게 포괄적으로 유해인자 노출 기준에 대한 부분으로 좀 포괄적으로 법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스트레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 자, 직무 스트레스 역시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월간 안전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야간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교대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건강장애에 대한 부분, 그거와 관련된 법조항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 이제 좀 출제 가능성이 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답안에 써주시면 됩니다. 키워드 하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키워드로 근로자에 대한 부분, 어떻게 또 야간 작업과 연계해서 답안을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은 이제 스마트에 대한 법 개정 사항으로 들어갔고 스마트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5에 출제됐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제가 말씀드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로 출제가 됐습니다. 법조항으로 그렇죠? 네. 이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법조항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법조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답안을 써주는 게 좋은 답안이다라는 겁니다. 왜? 법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법조항.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법과 관련된 나오면 첫 번째 법조항에 대한 부분만 나열을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법조항에 있다 없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좀 가지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출제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경향이. 그 다음에 제한점법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1월 달이었네? 1월 달이었네? 법 개정의 날짜가 볼까요?
자, 법 개정 사안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건축 허가에 대한 관련입니다. 예전에는 지하안전법에 대한 어떤 승인에 대한 부분이 인허가 때 됐다라면 그걸 완화를 해서 착공 이전까지만 지하안전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내용 중에 보시면 또 법 개정 사항 중에 대협의 대상이 있습니다. 지하안전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인허가 과정에 이제 승인하면 보통 조건부에 대한 승인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 조건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설계를 반영을 하고 한다라면 또 그 이 조건에 따른 규정이 또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협의는 착공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인허가상의 어떤 협의 조건을 가지고 착공 이전까지 완료한 다음에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사항을 완료하는, 그래서 좀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 개정 사항으로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거는 지하안전 역량평가가 지하안전평가로 용어 자체가 이제 완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안전평가가 착공 후 안전평가로 용어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용어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하안전평가는 이런 식으로 법이 이제 개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소규모 지하안전 역량 평가 역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문제가 출제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얘기했었고요. 자, 이제 요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자, 2022년도 산업안전감독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료를 제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고위험장 사업장의 특별관리. 두 번째, 사망사고 핵심 위험용인의 직중관리. 세 번째, 본사 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네 번째 보시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본사 원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 원청이라는 개념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 중에 어떤 이 부분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도급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법 개정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은 매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점검사항에 4가지가 항상 나올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답안에 항상 써주시면 됩니다. 이 4가지를.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장 점검의 날 해서 소규모 현장이 나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해가지고 추락, 끼임, 안전보호가 역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도. 작년에 소규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그죠? 소규모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조항이 이제 신설이 돼서 법조항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중요도는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소규모는 여러분 답안에 하나의 중요 키워드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망사고 중에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 적용이 되고 2023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소규모 건설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그렇죠? 소규모 건설 현장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계, 그다음에 노동계와의 어떤 마찰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또 답안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년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시면 어느 정도는 예상된 문제들이 문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중에 제가 이제 이거는 쉬는 시간에 보라고 제가 작업 쉬는 시간 10분 전에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상당수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잘 찍어서 아닙니다. 이미 다 중요하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그러한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발생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를 좀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보시면 이제 현장에서는 좀 덜한데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옛날 이제 건설 신문이 이제 지금 무슨 대한 뭐 그거로 돼 있죠. 그래서 건설 신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간혹 키워드로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서브노트에 하나씩 이렇게 키워드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너무 몰입해서 보실 게 아니고 그런 키워드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답안 쓰는데 가장 밑거름이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고득점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되신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답안에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은 이제 출제 빈도가 이제 점점 높여진다. 기출문제에 대한 출제. 그 다음에 포괄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법조항과 똑같이 문제가 실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야지 답안 쓰는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 정책, 안전사고에 대한 이슈가 실제 문제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거의 문제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빨리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법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너무 이제 부담을 가지실 게 아니라 이러한 선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냅니다. 기출 문제를 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전 문제라 이미 이제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문제, 아주 생소한 문제를 하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그게 나올 것 같고. 여기 이제 저랑 이제 한 많게는 한 3번 정도 안 계시네. 생각 다 도망가셨네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똑같은 문제를 5번, 6번 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를 지겨워합니다. 그렇죠? 매일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 내거나 실전 문제를 내면 똑같은 문제만 나오니까 심지어는 다클벤에도 나오고 실전 문제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내가 그 문제를 썼다고 그 답안이 합격 답안이냐?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된 답안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는 그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절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거듭 얘기하지만 절대 오래 가서는 안 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숙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1년 걸렸다, 1년 걸렸다 하시는데 절대 그거보다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면 오히려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게 안전이라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현업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오늘 이제 문제 해설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그러한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랑 같이 이제 법부터 시작해서 건축 토목공사까지 다음 시험까지 이제 함께 이제 하실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지겨우시더라고요.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내가 아는 문제를 좀 더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생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요거와 비슷한 우선 문제풀이하고 답안 쓰는 요령으로 여러분하고 또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